평생 모은 내 돈으로 재벌 사모님 놀이하며 내 아들을 임시 남편이라고? 지금 당장 선택해. 이 집에서 나가든지 진짜 가족이 되든지.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정숙 어머니. 올해 70세인 그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30살에 남편을 여의고 갓 5살이었던 아들 민규를 홀로 키워야 했던 정숙은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어린 민규가 학교에서 돌아와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엄마를 기다릴 때 정숙은 남들 보기에도 초라한 도시락 하나를 싸주기 위해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아들만큼은 남들보다 모자라지 않도록 키우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민규가 중학교에 들어갈 즈음 정숙은 밤늦게 공장에서 부품 조립하는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오르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과외비며 학원비를 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숙이 민규에게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민규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만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가 못 다닌 대학 너는 꼭 가야 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정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저녁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민규가 원하는 참고서 한 권이라도 더 사주기 위해 깎아지는 살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민규가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그날 정숙은 혼자 방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18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민규가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렇게 꿈꾸며 민규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모아놨던 적금을 모두 털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르바이트도 함께하며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이 정숙에게는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민규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바로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민규보다 5살 많은 35살이었지만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정숙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연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규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잘 키우셨어요. 정숙이 수연에게 답했습니다. 우리 민규가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잘 부탁해요.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잘해야죠.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인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모두 정숙이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전 재산을 털어 아들의 새 출발을 도왔습니다. 결혼 후 민규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수연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혼자 원룸에서 살면서도 늘 아들 부부를 걱정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고 집들이 선물도 아낌없이 했습니다. 5년 후 민규와 수연 사이에 귀여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손녀를 본 정숙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 기르기 힘들까봐 육아용품부터 분유, 기저귀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민규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 욕심이 생겼습니다. 동료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습니다. 정숙도 아들의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종자돈으로 자신의 적금을 털어 5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민규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업이 잘 되면 큰 집으로 이사해서 엄마랑 같이 살게요. 정숙이 답했습니다. 민규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 가정만 잘 꾸려가거라. 하지만 세상 일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입니다. 민규의 사업은 2년 만에 실패했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떼이고 사업 파트너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뿐이었습니다. 민규가 정숙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큰일 났어요. 사업이 망했는데 빚이 너무 커요. 정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얼마나 크길래? 민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8천만 원이요. 어떻게 하죠, 엄마?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침착함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이 민규에게 말했습니다. 민규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뭐든 해볼게. 그날부터 정숙의 진짜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소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여러 곳을 돌며 일했습니다. 허리는 휘어지고 무릎은 아팠지만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민규 가족이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월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민규가 정숙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이 즉시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으로 와라. 좁긴 하지만 가족끼리 뭘 그러니? 그렇게 민규 가족 3명이 정숙의 작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정숙에게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수연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때문에 불편하시죠? 정숙이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뭐가 불편해? 오히려 집이 따뜻해졌다. 정숙은 민규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적금을 해약하고 집까지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나오는 연금 120만 원도 모두 빚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비까지 모두 정숙이 책임졌습니다. 민규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 다니고 있었고 수연은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손녀를 학교에 보낸 후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저녁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수연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새로운 명품 가방을 들고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본 정숙이 물어봤습니다. 정숙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 가방 새 거니? 예쁘네. 수연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친구가 선물로 준 거예요. 안 쓴다고 해서.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참 후하네. 비싼 가방인데. 수연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브랜드 같은 건 관심 없어서요.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그 가방이 백화점에서 봤던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그런 비싼 선물을 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빨래를 개다가 수연의 옷장을 정리하게 된 정숙은 또 다른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브랜드 태그가 그대로 달린 고급 옷들이 여러 벌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옷들도 친구가 준 건가? 요즘 친구들이 참 후하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수연의 외출 빈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이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외출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난다고 했지만 늘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이 단순한 친구 모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정숙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지난달에 150만 원 드렸는데 벌써 다 썼어요. 수연이 답했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아이 학원비도 올랐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아서. 정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필요해요? 수연이 조금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마침 들어온 민규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200만 원? 우리 집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나? 수연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신은 밖에만 다니니까 집안 사정을 모르지. 아이 먹을 거, 입을 거 사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민규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미안, 내가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겠네.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언제까지 어머님한테만 의존할 건가요? 정숙이 민규를 위해 변명했습니다. 수연아, 민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정숙은 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큰 집도 아니고 세 식구가 사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할까? 뭔가 계산이 안 맞는데. 그날 밤 정숙은 자신의 가계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생활비로 준 돈이 총 900만 원이었습니다. 월 평균 150만 원인 셈이었는데 이번에는 2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숙이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살 때는 한 달에 50만 원도 안 썼는데 3명이 더 늘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들까? 며칠 후 정숙이 은행에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던 중 창문 너머로 수연이 보인 것입니다. 수연은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레스토랑은 정숙이 지나가면서 가격표를 본 적이 있었는데 한 끼 식사비만 20만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정숙이 놀라서 혼잣말했습니다. 저게 수연이가 아닌가? 저런 비싼 곳에서 뭘 하는 거지? 집에 돌아와서도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분명히 수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비싼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민규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정숙이 민규에게 물었습니다. 민규야, 수연이가 요즘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아니? 민규가 답했습니다. 글쎄요. 주로 대학 동창들이나 동네 엄마들 만난다고 하는데. 왜요? 무슨 일이라도?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냐, 그냥. 옷도 예쁜 걸로 많이 사고 친구들이 참 잘해주나 보다 싶어서. 민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좀 이상하긴 해요. 요즘 집에 들어오는 물건들이 많아졌는데 다 친구들이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숙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떤 물건들? 민규가 답했습니다. 옷이랑 가방, 화장품 같은 거요. 가끔 보면 비싼 것 같던데. 근데 친구들이 그런 걸 선물로 줄까 싶기도 하고.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아무리 친해도 그런 비싼 선물을 막 주고받지는 않을 텐데. 민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지출이 많이 늘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뭔가 계산이 안 맞아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안 맞아? 민규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시는 생활비로도 충분할 텐데
자꾸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먹는 음식은 예전과 비슷한 것 같은데 정숙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집에서 해먹는 음식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는데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녀가 정숙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사람들은 다 SNS 해요. 할머니도 해보세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SNS가 뭐냐? 손녀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친구들이랑 댓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요. 정숙이 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뭘 올리는데? 손녀가 답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 사진, 예쁜 옷 입은 사진, 여행 간 사진. 뭐든지 올려요. 엄마도 맨날 해요. 정숙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도 그런 걸 해? 손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항상 폰으로 사진 찍고 뭔가 올리고 있어요. 할머니, 엄마 계정 보여드릴까요? 정숙이 호기심이 생겨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손녀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정숙에게 SNS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손녀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여기서 수연이가 뭘 하는지 볼 수 있다는 거네? 손녀가 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손녀가 가르쳐준 대로 수연의 SNS 계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수연의 프로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숙이 혼잣말했습니다. 이게 수연이 계정이구나. 그런데 수연의 프로필을 보는 순간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프로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거주 30대 재벌 사모님 럭셔리 라이프. 정숙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30대? 수연이가 이미 40인데. 그리고 재벌 사모님이라니?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연이 올린 게시물들이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들, 명품 매장에서 찍은 쇼핑 인증샷들, 고급 카페에서 찍은 셀카들이 가득했습니다. 각 게시물마다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남편이 사준 새 가방으로 쇼핑,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 데이트, 재벌 남편 덕분에 매일이 럭셔리. 정숙이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재벌 남편? 우리 민규를 재벌이라고 거짓말했다고? 더 스크롤을 내려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댓글에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들이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언니 정말 부럽다. 남편분이 재벌이시라니. 수연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맞아.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재벌 2세야. 집에서는 별로 티 안 내지만. 또 다른 친구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부러워 죽겠어요. 우리는 언제 그런 팔자가 될까요? 수연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곧 더 좋은 남자 만날 예정이야. 지금 남편은 그냥 임시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정숙이 이 댓글을 보는 순간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임시적인 남편이라고? 우리 민규를 임시 남편이라고 했다고? 더 많은 댓글들을 확인해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혼할 계획이에요? 수연이 답했습니다. 응, 곧 진짜 재벌 2세랑 만날 예정이거든. 지금 남편은 연습용이라고 생각해. 또 다른 친구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와, 대박. 그럼 지금은 그냥 놀고 있는 거네요? 수연이 답했습니다. 맞아. 어차피 돈은 남편 쪽에서 계속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시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주시거든. 정숙이 이 대화를 보고는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저런 허영을 부리고 있었다고? 밤새 정숙은 수연의 SNS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지난 1년간 올라온 게시물들을 보니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명품 가방 언박싱 영상, 고급 레스토랑 후기, 백화점 쇼핑 인증샷들이 끝없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각 게시물의 가격을 대략 계산해보니 월 300만 원 이상의 돈이 쓰여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숙이 매달 주는 생활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정숙이 자신의 통장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1년간 수연에게 준 돈을 모두 합하면 생활비로 1,800만 원, 민규의 빚 갚는 데 쓴 돈이 5천만 원, 총 6,800만 원이었습니다. 정숙이 평생 모아온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정숙이 분노와 배신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한 돈으로, 내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은 돈으로 저런 허영을 부리고 있었다니. 더욱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수연의 최근 게시물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재벌 2세와 만남 주선됨. 다음 달부터는 진짜 부잣집 며느리 될 예정. 지금 사는 곳은 임시 거처. 곧 강남 펜트하우스로 이사 예정. 현재 남편과는 조용히 이혼 절차 밟을 예정. 위자료는 기대 안 함. 정숙이 이 글들을 보고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수연이 이미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고 다른 남자와의 재혼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분노를 자아내는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어머니나 남편한테는 말 안 했어요? 수연이 답했습니다. 당연히 안 했지. 바보들은 끝까지 모르게 하고 싶어. 특히 시어머니는 돈만 계속 주면 되거든. 어차피 나 없으면 손녀도 못 보는데 뭐라고 하겠어? 또 다른 친구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시어머니 불쌍하네요. 그렇게 돈 많이 주시는데. 수연이 답했습니다. 불쌍하긴. 자기가 좋아서 주는 거잖아. 나는 받기만 하면 되고. 어차피 못 배운 시골 할머니라 뭘 알겠어. 정숙이 이 마지막 댓글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못 배운 시골 할머니라는 표현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못 배운 시골 할머니라고.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정숙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며느리의 정체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었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끝장을 내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규가 구직 활동을 나가고 손녀가 학교에 간 후 집에는 정숙과 수연만 남았습니다. 평소라면 수연도 외출 준비를 했겠지만 그날은 집에서 SNS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자연스럽게 수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어제 친구들이랑 잘 놀다 왔니? 수연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충 답했습니다. 네? 어제요? 아, 그냥 동네 카페에서 차나 한잔 했어요. 정숙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SNS에는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던데? 수연이 깜짝 놀라며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가 SNS를?
정숙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수연의 계정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 계정 맞지? 30대 재벌 사모님이라고 되어 있네. 수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힌 채로 정숙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차근차근 수연의 거짓말을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민규가 재벌 2세라고 했다며? 남편이 사준 명품이라고 했고? 그런데 이 모든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나는 알고 있어. 수연이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친구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한 말이에요. 정숙이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체면? 그럼 민규를 임시 남편이라고 한 것도 체면 때문이야? 수연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건 정숙이 스마트폰 화면을 수연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 곧 진짜 재벌과 재혼할 예정이라고, 지금 남편은 연습용이라고, 시어머니는 못 배운 시골 할머니라고. 수연이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숙이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1년간 내가 너에게 준 생활비가 1,800만 원이야. 그런데 내가 SNS에 올린 쇼핑 인증샷들을 보니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더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숙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허영을 부리고 내 아들을 바보 취급하고 나를 못 배운 시골 할머니라고 하고, 그게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야? 그때 밖에서 민규가 들어왔습니다. 집 안의 심각한 분위기를 느낀 민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요? 정숙이 민규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수연의 SNS를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민규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임시 남편, 연습용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보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이게 정말이야? 내가 재벌 2세라고 거짓말했다고? 그리고 나를 임시 남편이라고 했다는 게 사실이야? 수연이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오빠, 그건 친구들 앞에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민규가 더욱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고? 그럼 곧 다른 남자와 재혼할 예정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야? 수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진행 중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답 못하겠지?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으니까. 민규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 생활이, 우리 가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야? 수연이 조금 반발하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돈을 못 벌어오잖아요. 친구들이 얼마나 무시하는데요. 정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무시를 당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야? 내 돈으로 허영을 부려도 되는 거야? 수연이 더욱 반발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가 주신 돈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요. 정숙이 이 말을 듣고는 완전히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준 돈이라고? 내가 70세 나이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청소일 하며 번 돈이야. 내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은 돈이라고. 수연이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하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서 주신 거 아니에요? 정숙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좋아서 줬다고? 내 아들과 손녀를 위해서 준 거야. 내가 허영을 부리라고 준 게 아니라. 민규도 분노에 떨며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수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희생이라고 하지 마요. 그냥 자기 만족이잖아요. 아들 잘 되는 걸 보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정숙이 이 말을 듣고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모든 희생과 사랑이 단지 자기 만족으로 치부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제는 끝이야. 수연이 물었습니다. 끝이라니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내 돈으로 재벌 사모님 놀이하며 내 아들을 임시 남편이라고? 지금 당장 선택해. 이 집에서 나가든지 진짜 가족이 되든지. 수연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선택이에요? 정숙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두 번째를 선택한다면 SNS 계정부터 당장 삭제해. 그리고 그동안 산 명품들 모두 정리하고 다른 남자와의 만남도 끝내. 앞으로는 투명하게 살아야 해. 수연이 반발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조건 아니에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잖아요. 정숙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심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 민규도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 말이 맞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수연이 민규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를 버리는 거예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민규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사랑하지만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사랑은 의미가 없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수연이 마지막으로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저를 포기하실 거예요? 정숙이 단호하지만 슬픈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야. 네가 선택하는 거야. 거짓 속에서 살 것인지, 진실 속에서 가족이 될 것인지. 수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 명품도 SNS도 다른 남자와의 약속도. 하지만 만약 가족을 잃으면 밤새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쪽으로는 지금까지의 화려한 생활을 포기하기 아쉬웠고 다른 한쪽으로는 정말로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딸아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만약 이혼하게 되면 딸은 어떻게 될까? 딸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수연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명품 가방들? 허영심을 채워주는 SNS? 아니면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 그때 수연은 정숙이 지난 몇 년간 자신들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 주시던 모습, 70세 나이에도 청소일을 하며 돈을 벌어오시던 모습, 손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던 모습.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놓칠 뻔했어.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결심을 하고 가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동안 모아둔 명품 가방들과 옷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숙과 민규가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것들 모두 처분하겠어요. 그리고 SNS 계정도 삭제했어요. 다른 남자와의 만남도 모두 정리했어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정말로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허영심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을 뻔했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가족답게 살고 싶어요. 민규도 눈물을 흘리며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우리 정말로 다시 시작해보자. 수연이 민규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너무 심한 말 많이 했죠? 정말 죄송해요. 오빠는 훌륭한 남편이에요. 정숙이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연은 정말로 모든 명품들을 처분했고 SNS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대신 집안일을 도우며 정숙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연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어머님도 좀 쉬세요. 정숙이 답했습니다. 괜찮아, 수연아. 엄마가 할 수 있어. 수연이 고집부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민규도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전만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규가 첫 월급을 받아온 날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엄마 돈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게요. 정숙이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민규야,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엄마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바쁜 일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저녁 식사 시간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녀도 이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진 것 같아요. 정숙이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거야.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수연이 정숙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제대로 혼내주셔서 감사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수연이 답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셨다면 저는 정말로 가족을 잃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정숙이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다 지난 일이야. 지금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행복해요. 명품 가방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록 재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민규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엄마 돈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이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민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께 너무 많은 짐을 지워드렸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정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규야,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아. 1년 후 이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연은 진짜로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새로운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짓이 아닌 진실이었습니다. 수연의 새로운 게시물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최고의 럭셔리, 명품보다 소중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진짜 행복은 허영이 아닌 진실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구들도 수연의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예전처럼 명품 자랑을 하지 않고 대신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는 수연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댓글로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명품 이야기만 했는데. 수연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허영보다 사랑이 더 값진 거였더라고요. 정숙도 이런 변화를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대처했던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년이 지나 수연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늦은 임신이었지만 가족 모두 기뻐했습니다. 수연이 민규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 아이 이름을 어머님 성함에서 한 글자 따서 짓고 싶어요. 민규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실 거야. 임신 기간 동안 수연은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정숙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돌봐주셨을까를 생각하며 태교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10개월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정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정숙의 정자를 따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수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우리에게 또 다른 가족이 생겼어요. 민규도 아들을 안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하실 거야. 큰딸인 손녀도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나는 할머니처럼 너를 잘 돌봐줄게. 정민이는 정숙을 닮아서인지 아주 온순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수연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정숙이 민규를 키울 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연이 민규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이를 키우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민규이 답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는 나 혼자 키우시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하셨어. 수연은 정민이를 키우면서 정숙의 육아 철학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민이가 3살이 되던 해 정숙이 85세가 되었을 때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생으로 인해 몸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정숙을 돌보는 일을 자처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돌봐드릴게요. 어머님이 저희를 돌봐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돌볼 차례예요. 정숙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든든해. 민규도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게 하고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손녀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집에 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배운 것들 들려드릴게요. 하며 할머니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정숙은 이런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만큼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한테 고마운 게 있어. 수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고맙다고요?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죄송한데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네가 변해줘서 고마워. 만약 네가 그대로 계속 거짓말을 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변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의 사랑과 지혜 덕분이에요. 정숙이 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모녀 사이가 된 것 같아. 수연도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여기고 있어요. 진짜 어머니보다도 더 소중해요. 정숙이 87세가 되던 해 겨울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정숙의 곁을 지켰습니다. 민규는 회사를 쉬고 수연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손녀도 학교를 잠시 쉬며 할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정숙이 가족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걱정 말아요.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민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더 오래 저희와 함께 계셔야 해요. 정숙이 민규에게 말했습니다. 민규야, 넌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 엄마 자랑이야. 수연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네가 변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너는 훌륭한 며느리야. 손녀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 할머니처럼 현명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렴. 정민이에게도 말했습니다. 정민아, 할머니가 너무 사랑해. 착하게 자라렴. 마지막으로 정숙이 모든 가족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여러분들끼리도 계속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정숙은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87년의 생애 중 마지막 몇 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숙의 인품을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 민규의 직장 동료들, 수연의 친구들, 그리고 손녀의 친구들까지 모두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수연이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가족을 진정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어머님의 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는 지금처럼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민규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특히 마지막 몇 년간은 저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가장 큰 교훈을 주셨어요. 진실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셨어요. 정민이도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정숙이 남긴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숙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은 가족들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을 본 것이다. 수연이가 거짓말을 하고 나를 무시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단호해져야 할 때가 있다.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 진실을 직면하게 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도 사랑이다. 나는 이제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이다. 민규야, 네가 나의 자랑이다. 수연아, 네가 변해줘서 고맙다. 우리 손녀야, 할머니를 닮아 현명한 사람이 되렴. 정민아,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진정한 행복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가족들은 이 일기를 읽으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정숙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나 정민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큰 누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심리상담사가 되어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나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저 오늘 상담하면서 할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해주신 일과 비슷한 경우를 봤어요. 수연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경우? 누나가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상담받으러 온 거예요. 민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언해줬어? 누나가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하신 것처럼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진실을 직면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연이 감동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지혜가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구나. 누나는 이제 자신의 상담 활동을 통해 정숙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소통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정민이도 8살이 되면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수연이 정민이에게 정숙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민이가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나 봐요. 수연이 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할머니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정민이가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수연이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을 했을 때 할머니가 진실을 말하라고 하셨어. 그때는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엄마를 진짜로 사랑하셔서 그런 거였어.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연이 정민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너는 이미 할머니를 많이 닮았어. 착하고 진실해서. 그해 겨울 온 가족이 함께 정숙의 10주기를 맞았습니다. 정민이도 이제 할머니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 함께 추도할 수 있었습니다. 추도식에서 민규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10년이 지났지만 저희는 여전히 엄마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어요. 수연도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큰딸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민이도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정숙의 앨범을 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사진 속의 정숙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언제나 웃고 계셨네요. 그렇게 힘드셨을 텐데. 민규가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행복해하는 걸 보는 게 가장 기뻤으니까. 이제 정숙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정민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큰 누나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4대가 함께하는 대가족이 된 것입니다. 큰 누나의 아이 이름도 정숙의 다른 글자를 따서 숙희라고 지었습니다. 정숙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6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거짓이나 허영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정민이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뭔데요, 엄마? 수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 할머니께 정말 나쁜 짓을 했어. 거짓말도 하고 할머니를 무시하기도 했어. 정민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수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어. 그때 할머니가 엄마를 혼내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네요. 수연이 정민에게 당부했습니다. 정민아, 너는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진실이 때로는 아플 수도 있지만 거짓말보다는 훨씬 좋은 거야. 정민이가 약속했습니다. 네, 엄마. 저는 할머니처럼 정직한 사람이 될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숙 어머니처럼 때로는 따뜻한 미소 대신 단호한 진실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SNS에 올리는 화려한 사진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박하더라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어려울 때 함께 견뎌주는 든든함,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 없는 진실한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연이 깨달은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명품 가방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허영으로 꾸며진 거짓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정숙 어머니 같은 지혜로운 사랑이 있기를, 그리고 수연이처럼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아픈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의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황혼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